정치학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요. 영역이 세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사 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논리적인 그런 걸 요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실 파트는 사실관계입니다.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이렇게요. 여기는 시간적 흐름과 이제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주제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에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쪽을 하든지, 이쪽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쪽을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저쪽에 있는 과목 중에서도 한국사는 이제 주로 시간을 다루는 과목이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고대, 중세, 근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골품제 했을 때 이 뜻을 잘 안 묻는다. 이렇게. 화백이라는 뜻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병맛 했을 때 이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 시간적 흐름을 중시하죠. 이렇게 이제. 되시죠? 그게 이쪽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논리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만큼 할 건지 이만큼 할 건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르죠. 이렇게 적응 방법이. 사실관계는 개념이나 시간적 흐름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팩트죠. 이런 일이 있었는 거를 알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정치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 암기 과목인 건 분명한데 암기하는 내용과 암기 방법이 전혀 다른 세 개가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빨리 파악하면 금방 됩니다. 이렇게 공부가.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이쪽 하듯이 이쪽 하고 이쪽 하듯이 이쪽 하면요. 애를 상당히 많이 먹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암기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사와 법 과목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이제. 근데 보통들은 한국사 공부하듯이 법 과목 공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둘 다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요령 있는 분들은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분들이죠. 그럼 빨리 끝나는 사람들은 6개월 만에도 끝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안 끝나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안 끝나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그건 머리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접근의 문제고 방법의 문제죠. 이렇게 이제. 그건 어떻게 뭐 요령을 갖다 가르쳐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스스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전혀 이제 파악이 안 될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일곱 과목 중에서도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있고 잘 안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잘 나오는 과목의 그 공부 방법을 곰곰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다음에 다른 과목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2,000명 중에서 내가 20명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특별한 뭐를 가지고 있거나 IQ가 높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렇게. 되시죠? 거의 비슷한 이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책을 봅니다. 그 비슷한 수준의 강사의 강의를 듣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뭡니까? 살아남을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2,000명 중에서 어떻게 20등을 할 거냐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공부 방법이죠. 이렇게.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야. 시험 문제 배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이론 분야가 예전이라 한다면 5년 전인데요. 5문제였다가 최근에 8문제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럼 이쪽의 문제가 2문제라도 5문제고요. 이쪽의 문제가 8문제라지 14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폭넓게 퍼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국제정치학이 수업 시간에 이제 뭐 내용 같은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재미있어 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 있습니다. 근데 점수는 재미있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되고요. 뭐, 이 교재 나고 되겠지만, 기출문제를, 뭡니까, 이제, 이 기준으로 여기저기에서 이제 짜집게 내온 책이고, 이렇게. 뭐, 시중에서는 따로 판매되지 않고, 우리 학원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만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책이 뭐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짜집기 해왔기 때문에 다 출처라든지 이런 걸 또 주석을 다 다는 불편함도 있고, 그걸 또 이제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시중에 이 책이 나가거나 하게 되면요. 출제위원들이 이제 출제를 하러 들어갈 때 시중에 있는 책을 다 수거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 뭐 한다고요? 참고해서 거기에 있는 걸 내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요. 거기서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을 주로 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이 있으면 그 문제집에서는요. 동일한 문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대부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쪽과 동일한 문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뭐 이 책이 그 시중에 안 나와서 뭐 유리하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책을 가지고 할 건데 이 책은 뭐 맨 뒤쪽에 보게 되면 20여 권의 책을 짜집기를 해놔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책만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 16문제에서 최대 18문제까지가 커버가 되는 거고 나머지 두 문제는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그 누구도 모르는 문제를 위해서는요. 참고 서적을 더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과목의 특성인데요. 그럼 참고 서적 이 이론 파트에서 참고 서적은 박재현 교수의 이 국제정치 패러다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제정치 패러다임 최근에 세 판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에 관련된 모든 이론들이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으로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 파트에 가면은 가장 기본적인 책은 이제 국제 정세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넓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깊지 않으면서 얇게 이제 썰어주면서 여러 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에 처음 접근할 때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책이고 두께에 비해서는 이 출제되는 퍼센테이지 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유연서 교수가 이제 쓴 책인데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국제정치를 처음 또는 뭐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지금 접근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이게 또 편한 거는 깊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깊지 않아 가지고 슬쩍슬쩍 이렇게 거달게 하면서 대신 출제가 됐던 용어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상당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안정감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세계 정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정치론. 을류 문화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은 국제 정세의 이해와는 뭐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정치론은 세계 이 정치학자들 한 33분 정도의 논문을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책은 상당히 좀 읽기 어렵게 돼 있고 양도 많습니다. 보통은 한 페이지를 다 이렇게 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은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책 아시죠? 이렇게 해서 아주 꽉꽉 이제 밟아가지고 꽉 채운 그런 내용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책에 있는 내용, 이 책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은 강사들은 그 문장을 그 출제위원들이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책을 가지고 간 다음에 그걸 뭐 한다고요? 보통 참고해서 이제 1번, 2번 지문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딱 보면 대충 어느 영역의 책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뒤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근데 세계 정치론 책은 이 특정 문제가 이 책에 있는 문장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난 케이스가 몇 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이 책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출제위원들은 뭐 출제 전복이 한 2달 전에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합숙을 하기 시작하는데 털레털레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책들을 또는 자기가 의뢰받은 영역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책이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몇 번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3, 4 지문으로 뽑힌 것 중에요. 이 문장에 이 책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몇 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다른 책에는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책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출제가 몇 번 됐던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 책을 읽으려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일정 정도 회독수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이 책을 통째로 읽진 않지만 필요한 부분은요. 찾아가서 참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웬만큼 실력이 이제 향상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은 꼭 이제 봐볼 필요가 있는 뭐 그런 책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요. 이거 말고는 같은 을류문화사에서 세계 뭔가 변환의 세계 정치 이렇게 뭐 이런 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짜집기 해서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교수들도 이렇게 짜집기 해서 좋은 책을 만들어보자. 그 대작을 만들어보자 했던 책인데요. 뭐 대작은 아니고 이렇게 한 소작 정도 되는 많이 이제 이용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책이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책에서 또 역시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사와 관련된 책은 이제 세계 외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외교사라는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 김용구 교수님하고 이제 같은 이름으로 이제 오기평 교수님의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은 양이 많습니다. 뭐 1000여 페이지 정도 되고, 이 책은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뭐 그런 책이고요. 어떤 책을 봐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나중에 심화반을 할 때 이제 세계 외교사를 가지고 보통 이제 심화반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좀
권하고 싶고요. 이 책의 장점은 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어떤 사건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너무나 많은 것이죠. 너무나 많아서 읽어내기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책은 양은 이제 적은데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특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어떤 책을 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세계 외교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발령받는 그 지역의 이 정치사 또는 이제 국사를 갖다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책을 상당히 가져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런 책들이 이 책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읽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렇게요. 여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심화반에서는 이 책에 있는 일부 내용을 다시 이제 뽑아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책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살 수 있으면 다 사는 게 낫겠고, 이렇게 이제. 근데 나는 무조건 올해 8월달에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압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국제정치 패러다임하고, 그 다음에 이 책 정도는 반드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책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이 참고서를 소개하면은 꼭 다 사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얘기했지만요, 그런 의문이 들면은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내면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부는요 더해서 이제 나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아서 나쁠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강사들 소개할 때는요 쓸데가 없으면 왜 소개를 하겠냐고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줄여줘야 된다면 이런 얘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책이 완벽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더 보게 될 텐데 결국 더 이제 보려고 할 때 이제 필요한 책들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차례를 보고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대응되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차례를 보니까 이 국제정치 이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 됐지만 5문제에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작년에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에는 이상주의라는 게 있고요. 이름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주의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8문제 중에 한 3문제 가까이 현실주의와 관련된 문제가 좀 출제가 됐고요. 그럼 자유주의가 있고요. 이론을 꽂은 현실주의가 이렇게요. 4장이 자유주의고 5장이 이제 구조주의.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이론에서는 2절에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구성주의가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요. 다른 체크 안 하셔도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나갈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 편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현실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1장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다. 무조건 한 문제가 나지만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안보라는 게 상당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기구를 물을 수도 있고